자, 그러면 이어서 절단기, 뭔가 절단하는 때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플라이어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요게 이제 철사 같은 걸 끊는 일반적인 형태의 것이죠. 자, 요거보다 좀 더 정교하면서 날카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좀 더 작은 형태의 것들도 공구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아주 뭐 전기선 이런 거 작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프링이 있어 갖고 다시 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끊기만 하면 되고요. 자,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고 싶어서 절단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런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죠?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원형 날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전선 있죠?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뭐 스트리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했을 때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작은 전선은 앞쪽에다 끼워서 물고 벗겨내면 끝에 칼날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벗겨지고요. 마찬가지로 큰 전선은 이 큰 원에다가 끼워서 벗기면 굉장히 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뭔가 전기 작업 같은 거 할 때 전선 피복 벗기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 스트리퍼가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쨌든 자르는 기능으로 보면 이 커터칼, 집안에 있는 커터칼 많이 뭐 쓰시잖아요, 그죠? 커터칼. 그래서 이거 따라락 하면은 더 칼날이 나오고 들어가는 이 커터칼. 자, 이 커터칼은 상당히 유용한 그 집안의 도구죠. 특히 택배 왔을 때 이 커터칼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상자를 열어서 물건을 개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도구인데요. 이 커터칼도 이제 크기별로 작은 거, 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거보다 큰 게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 커터칼을 쓰시다 보면 잘 이제 더 이상 무뎌져서 안 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커터칼의 끝 날을 끊어내면 됩니다. 요거 이제 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이 중간중간에 살짝 절단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미리 절단이 되어 있는 거죠. 사용 중에는 잘 안 부러지지만 내가 필요 없을 때, 자, 이 날이 이제 무뎌졌다 싶을 때, 요 손잡이 밑에 보면 요 밑에 뭐 요렇게도 생기고 다르게도 생겼지, 하여튼 밑에서 끼게 되어 있는데, 요걸 빼면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가 됐을 때 요 분리된 바닥을 보시면, 바닥을 봐주세요. 바닥을 보시면 길게 홈이 나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홈을 이 날 끝에다 끼고, 자, 이렇게 끼고 요거를 하면 날이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 날은 아직 뭉툭해지거나 닳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워진 칼, 마치 새칼 같은 것을 다시 사서 쓰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긴 커터날은 이걸 날을 끊을 때마다 새칼로 변신하는 거고요. 요거를 다 쓰시면 이 날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체하느냐? 아까처럼 이 뒤에 뚜껑을 열었잖아요. 열었죠? 그러면 이 날을 밑으로 쭉 빼면 이렇게 날이 빠져나옵니다. 앞으로는 안 빠져나가죠. 밑으로만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리가 되게, 요 구멍이 이게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중에 보시면 요런 그 날만 뭐 마트에 가도 있고요. 문방구에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이 속에 1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 사시면요, 거의 평생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커터칼 꽤 비싸요. 뭐 한 3, 4천 원 정도 하죠.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껍데기 사면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이런 날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커터날 잘 오랫동안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조립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거꾸로 조립하면 되죠. 예,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커터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집안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의 마지막 가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위, 뭐 다 아시죠? 가위 너무 흔한 거니까 뭐 이런 일반적인 가위 이제 쓰시는데, 자, 집에서 막 쓰는 가위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위는 용도별로 나눠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각각의 용도에서 되게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막가위, 집에서 쓰는 막가위, 그 다음에 음식할 때 쓰는 음식용 가위, 요거 분리해서 보통 쓰시죠. 그 다음에 실 같은 거 끊을 때 쓰는 쪽가위, 예. 그 다음에 천을 자를 때 쓰는 전용 천가위, 상당히 가격도 좀 비싸고 굉장히 날카롭게 잘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음식용 가위로 요새 이렇게 작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뼈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가공해야 될 때 이런 작은 그 음식용 가위를 쓰시는 게 요새 주부들한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별로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지만 꽤 유용하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거는 이발용 가위입니다. 이발용 가위. 저는 집에서 직접 이발을 하거든요. 뭐 미용실 가는 걸 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 이제 이발 가위. 요건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끝에 이렇게 빛같이 생긴 게 한쪽 가위에 붙어 있는데, 이건 이제 머리숱이 많을 때, 그걸 좀 줄일 때, 요럴 때 쓰는 숱 가위. 숱을 칠 때 쓰는 가위죠. 자, 제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이발용 가위를 소개해 드리냐면, 머리를 자르면 가위는 굉장히 빨리 무뎌진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가위는.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가위, 처음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날카로운 가위는 따로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머리뿐만 아니라 실이나 이런 것들을 끊는 것도 가위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큰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자, 여기 이 머리 자르는 가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이런 비닐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은색 금속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녹이 날 때 요게 이제 쉽게 녹나는 금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수분을 먼저 땡겨서 이 가위가 녹쓰는 거를 얘가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 넣고서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것도 꽤 괜찮은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그 숱을 치는, 머리에 숱을 줄이는 가위를 소개해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로 머리만 자르는 가위. 예.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 가위입니다. 자, 이 가위 소개해 드리면서 가위 날 가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큰 가위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위 날은 일반 그 칼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면은 굉장히 평평하고요. 다른 면은 끝에 날이 서 있어요. 자, 요거를 칼을 갈 때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냐면, 이 날을 갈 때, 여기 날이 서 있는 부분, 요거를 가시면 되고요. 요 평평한 부분, 여기를 만약에 손을 대면 이 가위는 바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가위의 원리가
두 개의 날이 아주 작은 간격으로 겹치면서 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평평한 면을 갈아버리면 그 틈을 벌려버리는 역할이 돼서 가위가 안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위를 가실 때는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쪽은 여기에 날이 있고 이쪽 거는 반대로 이쪽에 날이 있습니다. 요 날 부분만 날카롭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위는 어디다가 갈면 절대 안 되냐면 그 주방에 보면 이렇게 요런 데다가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확 당기는 그런 날 가는 도구가 있거든요. 양쪽 날을 다 가는 도구. 거기다 넣고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날도 갈리지만 이 평평한 쪽도 갈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위는 점점 틈이 벌어져서 못 쓰는, 안 잘리는 바보 같은 가위가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부엌칼 같은 거 가는 도구에다가 이걸 가시면 안 되고요. 이걸 가실 때는 그 숫돌 있죠? 숫돌에다가 요 날 부분만 대고서 요령껏 가시는 게 좋고요. 자신이 없으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차라리 새 거를 사서 쓰시는 게 좋죠. 물론 비싼 가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살 수는 없지만 차라리 전문적으로 날을 가는 분들한테 부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집에서 사용하는 공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구들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구들 꽤 많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점점 종류가 많아지는데 이걸 그때그때 어디다 보관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절대로 못 찾습니다. 왜냐면 가지수도 굉장히 많고 들어간 장소들이 다 제각각 달라져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력에 의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온 집안을 쑤셔 놓게 되는, 그런데도 결국 못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구는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를 모아놓으려면 뭐 서랍이나 이런 데보다 전용의 공구통, 자, 이런 식의 전용 공구통을 장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속에 굉장히 큰 공간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걸 놓는 걸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다가 공구들을 대부분 넣어 놓으시고 필요할 때 여기서만 찾으시면 집안을 뒤질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공구함 한두 개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공구들은 대개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되어 있다는 건 녹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주 그 습기가 잘 조절되는 그런 곳에다 공구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창고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공구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습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녹이 나고 뻑뻑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도구를 관리한다, 공구를 관리한다는 것의 포인트는 녹을 방지한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뭐 수분이 묻거나 젖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깨끗하게 씻어갖고 뭐 흙이라든지 오염물질 같은 거 덜어내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공기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뭔가를 발라줘야 됩니다. 이제 그 뭔가가 뭐냐면 오일이죠, 오일. 오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일을 바르는데 일반적인 오일이 아니라 한번 묻으면 오래 가고 녹도 방지되는 뭐 흔히 얘기하는 방청 기능,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거를 발라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광고는 아니고요. 이런 그 흔히 많이 얘기하죠. WD-40이라는 거를 이제 뿌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끝에가 주둥이가 특이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기 주둥이처럼 나와서 끝에 정확하게 뿌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게 없고요. 그냥 앞에서 파리약처럼 뿌리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걸 한번 쫙 뿌려주시고 살짝 뭐 흐르는 기름 정도 닦아서 보관해 주시면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다시 열어보면 녹이 나지 않은 멀쩡한 도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정도 장만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근데 요걸 이제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방청 기능이 있는 이 오일은 전자제품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제품에. 왜 그러냐? 이게 아주 작지만 금속들을 부식이 아니라 이렇게 금속에 묻어있는 녹을 녹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자제품에 뿌려지면 전자제품의 접점들을 산화시키죠. 그래서 오래되다 보면 나중에 스위치, 버튼이 잘 안 들게 이런 걸 뿌리면 안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구들에는 쓰시되 전자제품 이런 데는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자제품에 쓰는 도구가 이 스프레이 이런 것들이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